안녕하세요, 유수입니다. 오늘은 실수와 낭비를 줄이는 인생살이 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실수 없이 잘 살아갈까,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우리가. 특히 나이 들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그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이제 실수를 하면 만회해야 할 어떤 시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실수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어떤 그런 강박에 좀 시달리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낭비하고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잘 챙겨서 관심을 갖고 보는 게 중요하고, 또 아주 이제 젊은 분들이라고 하면 그렇게 낭비와 실수를 줄이면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 자원들이 많으니까 훨씬 더 좀 풍요롭고 좋은 인생을 빨리 잘 목표를 이루어 나가면서 살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들의 흥미와 관심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 끝마무리 잘하는 겁니다. 낭비와 실수를 줄이려면. 굉장히 공감이 되시죠? 사실 이게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끝마무리 잘하는 거는 그리 어렵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돼요. 밥 먹고 밥값 내가 내고 그리고 나한테 서운하게 한 사람, 어떤 이제 명절이나 아니면 뭐 연말이나 이런 이제 특별한 날 굉장히 덕담으로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가성비 높은 그런 끝마무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어디 인간관계 뿐이겠어요. 끝마무리 잘해야 되는 게 시작보다 언제나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거죠. 처음이 더 중요한 건 진짜 단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단추. 인간관계는 유종의 미라는 그 문장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사실 그리 넓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해봐야 진짜 딱 한 사람 넘고 두 사람 건너가면 아는 사람,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세상 좁다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계의 마무리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들여야 되고요. 예전에 이제 저희 이제 아는 사람들 이렇게 모임에서 막 밥 먹고 놀고 있는데, 그 두 명 이제 친구가 그 후배들한테 잘해봐야 소용없다. 막 머리털 검은 짐승 막 이래 가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아무 소용없어. 잘해주지 말아야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기로 이제 그 정평이 나 있는 우리 선배 한 명이 아무 말 않고 그걸 듣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선배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무슨 소용이 있으려고 잘해주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잘해주는 게 나한테 좋은 일이니까 잘해주는 거지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 말이 그때도 대단히 이제 인상적이었어요. 그 선배 얘기는 항상 이제,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굉장히 잘해주나 하면, 회사에서 이제 누가 퇴사하게 되면 자기랑 그다지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꼭 같이 밥 먹여서 이제 잘 가라고 내보내고, 그리고 뭐 같은 팀이나 친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와이프 선물까지 챙겨서 그래가지고 이제 잘 가라고 보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그 평판조회 하잖아요. 그런 이제 평판조회 오면 최대한 성의 있게 응대해주고, 막 과장해서 거짓말까지는 안 하지만 그래도 좋은 점만 부각해서 얘기해주고, 같은 업계 사람한테 얘기가 들리면 좋은 점만 얘기해주고, 물론 뒷담화는 전혀 없고, 이게 바로 인간관계 끝마무리 굉장히 잘하는 어떤 아주 기본적인 그런 이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한테 이제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제 후배든지 선배든지, 그러면 그냥 서운한 건 서운한 거고, 그 사람은 굉장히 껄끄럽다, 다시 보기는 싫다라고 할지언정, 어떤 특정한 날, 뭐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추석 이럴 때 굉장히 덕담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뭐 서운한 게, 서로 이제 싸워갖고 헤어졌다 그러면 더 더군다나, 서운한 게 있으면 다 잊어라.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바란다. 새해에는 잘 되기를 바란다. 또 뭐 추석에는 그렇게 풍요롭게 잘 지내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딱 메시지를 하나 정말 나이스하게 날려놓고 나면요, 나중에 그 사람을 어딘가에서 우연히 다시 마주치게 되더라도 나는 너무 떳떳한 거잖아요. 그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보내놨으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딴 사람 하고 이제 어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하지 않는 거 완전히 아주 기본적인 거고요. 그 마무리를 내가 잘 해놓는다, 내가 우선권을 가지고 마무리를 탁 먼저 잘 해놨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인생에서 어떤 관계에 있어서 실수하는 일이 대단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낭비하는 일이나요. 자, 두 번째,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이라도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생에 낭비가 없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하기 싫어도 꾸역꾸역이라도 한다. 이제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 예전에 그 지금 방송인 서장훈 씨 옛날 농구 선수였잖아요. 그분이 이제 청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강의하는 거를 이제 그 유튜브에서 짤막한 클립을 하나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거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즐기면서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대단히 공감이 됐어요. 자기도 농구하기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근데도 뭐 꾸역꾸역 죽어라고 했다는 거죠. 사실 직장인들도 너무 힘든 순간들이 많죠. 근데 뭐 워라밸, 뭐 이렇게 얘기해서 뭐 일찍 퇴근하고, 뭐 워라밸을 즐기고, 뭐 주말에 여행 가고 연차 다 찾고, 이래가지고 과연 직장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공이라는 건 희생이 발판이 돼야 돼요. 내 노력, 내 땀, 내 열정, 내 시간 이런 걸 어쨌든 인풋 쏟아 부어놔야 뭔가 아웃풋이 있는 일이니까. 그게 매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음악하는 사람도 맨날 좋기만 하겠어요? 스케이트 선수 정말 울면서 하죠. 막 김연아 선수, 뭐 또 최민정 선수 이런 선수들 얼마나 울며 불며 하기 싫은 걸 꾸역꾸역한 그 세월들이 많았을까. 남들은 모르지만. 남들은 이제 지금 영광된 어떤 그 순간만 보지만 그렇잖아요. 글 쓰는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저도 이제 글 쓰면서 정말 이건 너무 참 이렇게 해서 되나 이런 생각이 들도록 이제 좌절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제 아주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들 뭐 이런 작가들이 이제 그야말로 밀리언셀러 작가들이 그런 자조적으로 써놓은 어떤 에세이를 보면 정말 한 글자도 쓰고 싶지 않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정말 그 절필 선언하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천재같이 보이는 사람들도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자주 있다는 거죠.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런 과정, 정말 싫은 과정들을 이렇게 막 꾸역꾸역 참고 넘겨야 그런 사람들만이 정말 이게 내가 계속 앞으로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기 싫어도 일단 꾸역꾸역 한다라는 거 우리가 낭비하고 실수하지 않는 두 번째 팁이었고요. 세 번째, 세상에 쉬운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훌륭한 팁이죠. 세상에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점점 더 느껴요. 뭔가 잘 돼가면 세상이 굉장히 만만하게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잘 안 되면 잘 안 되는 대로, 아이고 쉬운 게 없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쉬운 게 없다는 것을 이제 안다는 게 뭘까요? 세상이 어려운 건 당연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쉬운 게 없으니까 어려운 게 당연하지. 그렇게 쉬운 게 없다는 걸 전제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실패.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뭔가 실패했어요? 그래, 세상이 쉬운 게 없고 어려운 거니까 실패도 할 수 있지 라고 너무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뭐 아무것도 안 하면 실패도 안 하겠지. 아무것도 안 하면 사실 어려운 일도 없겠지. 세상에 쉬운 일이 없는데 내가 뭔가를 하고 실패를 했어. 어려우니까. 그래도 배우는 거야. 이렇게 배우면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쉬운 게 또 없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진짜 못하는 거야? 다시 한번 짚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미션이다. 이건 못한다 내가.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다라는 걸 딱 또 전제해 놓으면 다 어려운 일인데 이거 진짜 어려워서 내가 못하는 걸까?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걸까? 이걸 한번 이제 마음 찔리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의 일들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겁니다. 정말 모든 일이 다 어려운 일인데 그냥 어쨌든 도전하는 거라고 치면 내가 못해서 이거 못합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은 거죠. 내가 빠져나갈 구멍, 합리화할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모두 다 어려워. 쉬운 게 없어? 이거는 내가 어려워서 못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 하기 싫어서 이거 안 하는 거일지도 몰라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비교할 때 제일 그런 거. 나는 정말 힘들게 어렵게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너무 쉽게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쉽게 가지? 회사에서도 별로 실적도 없는 것 같은데 막 특진을 해. 왜 저러지 저 사람은? 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유튜브에서도 정말 이렇게 거북이 걸음처럼 천천히 한 발짝 한 발짝 착실하게 간다고 난 생각하는데
오늘 하루 보니까 어떤 유튜버는 새로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너무나 빨리 성장하는 거예요, 채널이. 그런 걸 보면 이제, 참 이렇게 좌절감을 겪는 적이 많죠. 그런데 이럴 때도 우리가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걸 전제해도 보면 어떨까요? 어떤 일에서 굉장히 쉽게 가는 것 같은 사람을 볼 때, 아니야, 저 사람은 내가 보지 않았던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숨어서 딱 겪은 사람들이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과정 없이 저렇게 갔다고 해도 세상에는 쉬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쭉 계속 그렇게 잘 가라는 법이 없으니까 내가 특별히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일은 모두 다 어렵다. 그러니까 숨어있는 노력이 있었던지 아니면 우연히 쉽게 가든지, 우연히 쉽게 가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의 어려운 과정을 숨겨져 있는 과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낭비하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제 딱 기억해야 될 팁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낭비와 실수 없이 풍요로운 인생을 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이수민 시장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